2016년 1월 5일 미국의 미시건주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됩니다. 이유는 바로 미시건주의 한 도시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도시의 이름은 플린트시였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진 어떤 사태가 발단이 되었는데요. 약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중독 증상을 보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가장 위험한 중금속 중 하나인 납에 중독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는 어떤 실험이나 사고 때문이 아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돗물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플린트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플린트시에서 벌어졌던 납수돗물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플린트시는 미시건주에 위치한 도시로 또 다른 도시 중 하나였던 디트로이트시와 함께 한때는 자동차 생산의 메카로 불렸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를 비롯해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의 공장도 들어서 있었고 1970년대까지는 대단히 활발하게 돌아가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말부터 자동차 제조업이 크게 축소되자 앞서 말한 디트로이트시와 함께 플린트시의 몰락도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 정부의 경제와 재정 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았고 기본적인 생활에 관여되는 공공부문의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치안 유지가 어려워지기도 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플린트시의 상황도 굉장히 좋지가 못했는데요. 도로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2011년 미시건주의 새로운 주지사 릭 스나이더가 취임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이었으며 주지사가 되기 전 직업은 회계사였습니다. 워낙 재정 상태가 좋지 못했던 미시건주에 회계사 출신 주지사가 취임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문제를 해결해줄 희망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릭 스나이더는 오히려 새로운 문제의 원흉이 되었습니다. 그가 주지사에 취임하자마자 했던 일은 지방정부 단속이었습니다. 전직 회계사였던 그의 눈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시건주의 도시들이 모두 방만한 재정 운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겪게 된 도시들 역시 한때는 잘 나가는 곳이었지만 급격하게 도시 경제가 위축된 것 또한 큰 원인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이들도 몇몇 있었지만 주지사 릭 스나이더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미시건주의 주 정부가 가진 여러 가지 권한들 중에는 비상재정 관리자를 하부 지자체에 파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리자들의 권한이 너무나 막강했고 사실상 지방단체의 재정을 그들이 쥐락펴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잠시 폐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주지사는 미시건을 재건하자는 슬로건 하에 제도를 부활시켰고 결국 플린트시에도 비상재정 관리자들이 파견되었습니다. 플린트시에 파견된 관리자들은 여러 가지를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눈에 플린트시 상수도 시스템이 들어왔는데요. 플린트시는 당시에 디트로이트와 상수원 계약을 맺은 상태로 휴런 호수에서 취수한 물을 사용하는 대신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트로이트시 역시 재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던 터라 물 사용료를 좀 더 올려받아야겠다고 통보를 해온 상태였습니다. 플린트시에 파견된 비상재정 관리자들 중 한 명인 에드 커츠는 2013년 KWA라는 회사와 상수원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체결된 계약 조건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휴런호에서 플린트시까지 이어지는 상수도 라인을 KWA가 건설하고 대신 플린트시에서는 물을 KWA로부터 구입합니다. 완공 예정 시기인 최대 30개월 동안 이 계약이 유지되는 조건이었습니다. 당장 매일 물을 구입해야 하는 비용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플린트시와 휴런호 사이에 직접 통하는 라인이 생기면 따로 돈을 더 들여가며 물을 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발표되자 디트로이트시에서 반대하고 나섭니다. 왜냐면 디트로이트 역시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 사용료를 조금 낮춰줄 테니 다시 자기들과 계약하자고 제안했으나 플린트시에서는 디트로이트의 이런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비상재정 관리자들은 돈을 조금 더 아끼고 싶었습니다. 공사를 하는 동안 물을 매일 구입하는 비용을 따져보니 2년간 약 500만 달러, 당시 한국 돈으로 약 60억 정도에 달하는 돈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데 이것이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비상재정 관리자들과 플린트시 지방정부에서는 매일 물을 구입하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껴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상수원을 찾고 임시 정수장을 설치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선택된 상수원이 바로 플린트 강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강이 먹고 마실 물로 쓰기에는 부적합한 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공업 용수로도 못 쓸 물이었습니다. 플린트시에 있던 자동차 공장에서 플린트 강의 물을 공업 용수로 쓰다가 부품이 부식되고 고장나는 것을 발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플린트 강이 높은 산성도를 띠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금속이 부식될 정도면 사람이 사용할 물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부터 지적받은 사항이었지만 시에서는 이 점을 모른 척 넘어갔습니다. 산성도가 높은 물을 사용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플린트시에 설치된 상수도 관들은 아주 오래전 설치된 것들이 많았는데요. 해당 파이프들이 설치될 당시에는 중금속의 위험성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납으로 만들어진 파이프들로 상수도관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안에 부식 방지제를 써서 납이 녹아나오지 않게 만든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산성도가 높은 물이 이런 오래된 납 파이프를 통해 흘러가면 파이프 안에 껴있는 침전된 물질들이 물에 섞여버리거나 최악의 경우 부식 방지제가 희석돼 납이 물에 녹아나올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플린트시에서는 이런 점을 알고도 그냥 물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물이 전환되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민들이 수돗물의 색과 맛 그리고 냄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인데요. 시에서는 곧바로 수돗물에 대한 수질을 검사했고 박테리아 수치가 높기 때문에 꼭 물을 한번 끓일 것을 권장하는 한편 플린트 강을 소독하기 위해 물에 염소를 추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염소가 물에 들어가자 추가적인 문제가 더 생겼습니다. 바로 산성도가 높았던 강물에 염소까지 추가되는 바람에 오래된 납파이프 속의 부식을 더욱 촉진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물을 소독하기 위해 넣었던 염소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유독성 발암 물질 중 하나인 트리할로메탄이 생성된 것이었습니다. 연방환경청 EPA에서는 미시건주에 이에 관해 경고를 내렸지만 주에서는 이 점에 관해 해결 중이며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고 통보합니다. 또 EPA에서는 부식 방지제를 사용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관리자들은 부식 방지제를 사용하게 되면 돈이 더 든다며 거부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식 방지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플린트시가 절약할 수 있던 돈은 하루에 약 140달러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오염이 점점 심각해졌지만 주민들은 계속 수돗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플린트시에 위치한 플린트 공공도서관에서는 물의 색과 냄새가 심각하게 이상해짐에 따라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안전하니 그냥 써도 된다는 답변만 반복했는데요. 결국 열이 받을 대로 받아버린 이 도서관에서는 물 사용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직접 안전한 생수를 다른 지역에서 구입한 다음 깨끗한 물을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 생수를 제공해주기도 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플린트시의 시민들이 결국 들고 일어났습니다. 안전한 물을 마실 권리를 다시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시건주와 플린트시에서는 이런 요구를 묵살했고 한술 더 떠 2015년 1월과 2월에는 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성분 결과를 발표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자 디트로이트시에서 접근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돌이키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 된 것 같으니 그냥 다시 자기들과 상수원 계약을 체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파견된 재정 관리자들 중 한 명인 제리 암브로스는 그럴 돈이 없다며 디트로이트의 이런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차라리 이때라도 제안을 받아들였어야 했습니다. 2015년 9월 플린트의 헐리 메디컬 센터 아동병원에 근무하던 의사인 모나 한나 아티샤가 이끄는 연구팀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합니다. 바로 영유아들에게서 높은 농도의 납 수치가 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연구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플린트시에 살고 있는 유아들 중 혈중 납 수치가 기준치 이상이었던 아동들의 비율이 2.4%에서 4.9%로 2배나 증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늘어난 시기는 플린트시에서 상수원을 플린트강으로 변경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결과를 본 주민들은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물에서 냄새가 나고 색이 이상해지기는 했지만 시에서 발표한 결과대로 세균이나 녹물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대다수는 불편하긴 했지만 끓이거나 정수해서 먹고 사용했는데요. 사실은 정화조차 불가능한 중금속 성분인 납이 섞여 있던 것을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질 검사원들이 각 가정에 파견되어 수돗물 성분을 검사합니다. 한 검사원은 어느 가정의 수돗물에 포함되어 있는 납 성분이 약 13,000ppb라는 수치를 보고 다시 한번 재검사를 했습니다.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자기가 잘못 검사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실시한 검사에서도 결과는 똑같이 13,000ppb였습니다. 원래는 물의 납 성분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이 정상이지만 어느 정도 납이 섞여 들어가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미국 환경청 EPA에서는 납 성분 안전 기준치를 설정해 놨습니다. 이 안전 기준치에 부합하는 납 성분은 15ppb였는데요. 플린트시에서 검출된 수돗물의 납 성분은 13,000이었으니 무려 기준치에 약 1000배 가까이에 달하는 납이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2015년 10월 플린트시에서는 플린트강 사용을 중단하고 다시 디트로이트와 계약을 체결해 휴런호의 물을 쓰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책정된 예산은 약 1200만 달러였으나 주의 재정이 빠듯했는데요. 주지사 릭 스나이더는 주의회에 절반인 600만 달러를 도와달라 요구했고 그마저도 모자라 연방 정부로부터 700만 달러를 추가로 대출받았습니다. KWA에서 수도관을 연결할 때까지는 계속 휴런호의 물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물을 바꾼 것만으로는 이미 퍼진 사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물이 움직이는 통로인 파이프관들의 납이 전부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2015년 12월 15일 당시 플린트시의 시장이었던 카렌 위버는 플린트시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병원을 비롯한 기관에 긴급하게 물을 공급하고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해 주민들에게 물을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5일에는 미시건주 전체에 비상사태가 선포됩니다. 연방정부와 환경청이 나서 조사한 결과 납중독 증세를 보인 아이들은 9,000명에 달하는 수치였으며 의심 환자는 당시 수돗물에 노출된 주민들 전부가 포함되어 약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사태는 타임지의 표지에 등장할 정도로 큰 규모였습니다. 이후에도 플린트시의 납 파이프를 교체하는 비용과 납중독에 걸리거나 의심이 가는 환자들에게 지출되는 지원금 등 복합적으로 지출된 비용만 이미 수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으며 정부에서 피해를 본 이들에게 지급할 배상금의 액수만 6억 달러가 됐습니다. 이 배상금은 한국 돈으로 거의 6천억 원에 달하는 액수였습니다. 이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여러 사람들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주지사인 릭 스나이더부터 미시건 환경청 담당관이었던 릭 리온, 스나이더의 담당 비서관이었던 제러드 에이건, 미시건 복지부의 총괄을 맡고 있던 에덴 웰스 박사, 비상재정 관리자들이었던 다넬 얼리, 제리 암브로즈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0월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주지사 릭 스나이더를 제외한 다른 이들에 대한 혐의와 재판이 대법원에서 전부 기각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결정을 내린 미시건주 대법원의 엘리자베스 켈리 판사는 이들이 기소된 혐의가 타당하지 않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플린트시의 주민들과 미 법무부에서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엄청난 액수에 달하는 정부 예산이 지출되는 국가적 피해를 봤음에도 법적인 책임을 일부 피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소된 이들의 대부분은 납 수돗물에 대해 분명히 알면서도 일부러 사실을 은폐한 혐의가 있었으나 재판이 기각된 것입니다. 여담으로 2016년 주지사였던 릭 스나이더는 이제 플린트시의 수돗물은 안전하다고 발표하면서 유리컵에 담긴 물을 직접 원샷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주민들이 야유하자 주지사는 이에 지지 않으려는 듯이 이 한 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달 내내 마실 것이라고 공표했지만 당연히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어야만 했습니다. 2016년 3월에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오바마도 플린트시를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는데요. 문제는 이때 오바마도 릭 스나이더가 했던 행동과 똑같이 물을 한 잔 마시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시원하게 들이키는 모습도 아니고 입술에 찔끔 갖다 대기만 하는 모양새 때문에 욕을 먹었습니다. 플린트시에서 일어난 이 사태는 단 60억을 아끼려다가 벌어졌습니다. 물론 60억이 결코 적은 액수의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의 관점에서 이 돈을 본다면 꼭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액수의 비용인 것입니다. 결국 필요한 곳에 써야 할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보려다가 나라 전체가 주목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60억을 아껴보려다가 6천억이 넘는 돈을 사용하게 되어버린 플린트시 납수돈물 사태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